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 이름, 민지 남편의 전처가 죽기 전에 꿈꿔왔던 딸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 이름으로 아이를 부르시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 이름이 당신 가족을 파괴할 거예요. 출산 후 첫날, 병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물줄기처럼 소용돌이쳤다. 남편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멀었다. 시어머니, 그분은 이미 모든 걸 결정지은 듯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가 이름은 민지로 해요. 예쁜 이름이지. 그 말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민지.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준호의 전처, 혜진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유언 같은 거였다. 혜진 씨는 임신 중이었지만 유산했고 그 후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가족의 상처라고 불렀지만 나에게는 그저 과거의 유령이었다. 나는 결혼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와는 직장 동료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대체품처럼 대했다. 혜진이처럼 요리 잘해. 혜진이처럼 집안일 잘할 수 있겠어. 그런 말들이 일상이었다. 나는 참았다.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온 내가 이 결혼으로 안정된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내 아이까지 그 유령에 물들게 하려는 건가? 어머니, 왜 민지예요? 우리 아이 이름은 우리가 정할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준호가 동의했어. 혜진이가 꿈에 나와서 부탁하더라. 이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면 가족이 평안할 거야, 이 꿈. 그건 핑계였다.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잊지 못했다. 집안 곳곳에 혜진 씨 사진이 걸려 있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나쁜 이름 아니잖아. 그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쁘지 않다고. 이건 내 아이를 혜진 씨의 그림자로 만드는 거였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아이를 안고 생각했다. 민지. 그 이름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왜 내 삶이 과거의 잔재로 뒤덮여야 하지? 나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이름의 힘, 가족 심리학.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이 이름이 시어머니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면?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다음 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은 강남의 아파트, 시어머니가 사준 곳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할미 왔어. 아이를 안으려 하자. 나는 막았다. 아직 안 돼요? 제가 먼저 안아줄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매일 아이를 부를 때마다 민지라고 부르며 혜진 씨의 이야기를 섞었다. 민지야, 내 엄마 혜진 씨처럼 예쁘게 자라야 해. 준호가 당황해 물었다. 왜 혜진 이야기를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기념으로. 시어머니는 처음엔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다. 내가 혜진 씨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고 혜진 씨의 사진 옆에 아이 사진을 붙일 때마다 그만해. 그건 너무 과해. 시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요? 이 이름이 혜진 씨를 기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끝을 보세요. 아이 민지가 100일을 맞이할 무렵 가족 모임이 열렸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발표했다.
민지가 혜진 언니의 환생 같아요. 꿈에 혜진 언니가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래서 민지 교육도 혜진 언니처럼 할게요. 피아노, 발레, 다 시킬게요. 그날 밤 준호와 싸움이 벌어졌다. 너 미쳤어. 왜 그렇게 해? 너야말로 왜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가족인데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균열이 시작됐다. 민지가 돌을 지나면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혜진 씨의 물건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이건 내 진짜 엄마 거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괴로워했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라고 반복했다. 내 심장은 아팠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내 삶을 훔쳤으니까. 민지가 2살이 됐을 때 상황은 악화됐다. 준호와의 관계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출근 후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말없이 식사했다. 오늘 민지 어땠어? 그의 물음에 나는 혜진 언니처럼 활발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피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 방에 혜진 씨의 사진을 크게 걸었다. 민지야, 이분이 내 이름 준 분이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이름 바꾸자. 민지가 불편해 보이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지금 와서요. 어머니 계획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이를 잊지 못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자랐다. 안정된 가족을 꿈꿨는데 이 결혼은 그저 환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세게 나갔다. 민지를 데리고 혜진 씨의 묘지를 방문했다. 민지야, 여기 내 엄마 계신 곳이야. 아이는 울었고 나는 그 울음소리를 녹음해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어머니, 민지가 혜진 언니를 부르네요. 준호가 화를 냈다. 너 정말 미쳤어. 이혼하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가 데려가. 이 이름은 어머니 거니까?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이름 때문에 라고 물었지만 그건 표면이었다. 깊은 곳엔 시어머니의 집착, 준호의 무관심, 나의 상처가 있었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이 이름은 내 아이를 훔쳤어요. 혜진 씨의 그림자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며 사과했다. 내 잘못이야. 혜진이를 놓지 못해서 하지만 늦었다. 판사는 양육권을 나에게 줬다. 아이 이름은 어머니가 바꿀 수 있어요. 이혼 후 나는 민지의 이름을 바꿨다. 서연으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마다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복수가 승리일까? 서연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 거야.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나는 직장으로 복귀했다. 서울의 IT 회사, 동료들이 응원했다. 강해졌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준호는 가끔 연락 왔다. 서연이 어때? 잘 지내? 이 짧은 대화.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나는 방문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옳았어. 혜진이는 과거야. 서연이가 3살이 됐을 때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재혼하자 웃기지도 않았다. 왜? 또 어머니 때문에 그는 고백했다. 혜진이를 사랑했지만 너를 더 사랑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서연이와 나만으로 충분해. 그런데 운명은 이상했다. 서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혜진 씨의 동생을 만났다. 언니가 민지라는 이름을 꿈꿨대요.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혜진 씨의 가족이 아직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동생과 이야기했다. 서연이 이름 바꿨어요. 그녀는 웃었다. 잘했어요. 언니도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그 만남 후 내 마음이 변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용서의 시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서연이 데려올게요. 그분은 울었다. 고마워.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과거를 직면하고. 서연이가 4살, 학교에 갈 나이, 나는 일기를 썼다. 이 이름이 가져온 혼란. 하지만 그 덕에 강해졌어. 내 독백이 이어졌다. 삶은 드라마 같아. 가시밭길을 걷다 보면 빛이 보이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다시 청혼했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어머니도 동의했어. 과거는 잊자. 나는 망설였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할까?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재혼했다. 시어머니 집에서 간단한 식. 이번엔 행복하게.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다시 그 유령이 나타날까 봐. 집으로 돌아온 후 생활은 안정됐다. 준호는 변했다. 집안일을 돕고 서연이를 사랑했다. 아빠가 미안해 바이에게 하는 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혜진 씨 이야기를 꺼냈다. 혜진이 생일이 다가오네. 그 말에 나는 긴장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제사 지내자라고 했다. 준호는 중재했다. 여보, 이해해줘. 이해? 또 시작인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혜진 씨가 나타나 민지를 돌려줘라고 했다. 깨어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음 날 서연이를 데리고 혜진 씨 묘지를 다시 찾았다. 언니, 이제 놓아주세요.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고통받은 거 알아. 그분의 고백이 이어졌다. 혜진이가 죽은 후 내가 준호를 압박했어. 재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나타났지. 눈물이 흘렀다. 내가 혜진이보다 나아서 미웠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미움. 그게 원인이었다. 나는 용서했다. 어머니, 이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용서가 진짜일까? 서연이가 자라면서 나는 아이에게 진실을 가르쳤다. 이름은 중요해. 내 이름은 서연, 희망이야.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사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나타났다. 서연이가 엄마, 민지가 누구야? 물을 때 나는 설명했다. 과거 이름이야. 이제 서연이야.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유언할게라고 했다. 혜진이 물건 다 버려.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집에 가서 상자를 열었다. 사진, 편지.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자유를 느꼈다.
서연이가 6살, 초등학교 입학.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름 예뻐라고 했다. 아이는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승리야. 복수가 아니라 성장.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옛 동료가 나타났다. 혜진 씨가 유산한 아이, 정말 민지였어. 그 말에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다. 혜진 씨는 유산이 아니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시어머니가 입양 보냈다. 가족의 치욕기라고. 충격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왜요? 그분은 혜진이가 미혼이었어. 준호와 결혼 전 비밀의 무게. 준호는 몰랐다. 엄마, 왜 숨겼어? 가족이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모았다. 이제 진실을 직면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찾았다. 이미 성인, 해외에 살고 있었다. 연락했다. 형제야.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민지 누나, 서연이가 물었다. 아니, 그건 과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 아이, 이름은 지훈이었다. 미국에서 자란 그는 한국에 왔다. 할머니, 왜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젊었을 때 실수야. 지훈은 용서했다. 이제 가족이네요. 우리 집은 확대됐다. 지훈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혜진에 대해 알려줘요.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서연이는 질투했다. 아빠는 나만 사랑해. 바이의 마음을 달랬다. 모두 사랑해. 준호는 변했다. 과거를 마주하니 자유로워.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 치료. 이름의 저주라고 불렀다. 치료사 말, 이름은 상징. 하지만 사람이 결정해. 서연이가 7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 이름 바뀌었대. 소문이 퍼졌다. 나는 학교에 갔다. 아이 이름은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내 복수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 집에서 서연이를 안고 말했다. 미안해. 엄마 잘못이야. 아이는 괜찮아. 서연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혜진아, 이제 놓아라고 중얼거렸다. 유언, 민지 이름은 잊어. 우리는 화해했다. 지훈이 한국에 정착했다. 누나, 도와줄게. 그는 사업가. 우리를 지원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추석, 설,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림자. 밤에 준호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할까? 그는 안아줬다. 이미 시작했어. 서연이가 8살, 피아노를 배웠다. 혜진 씨처럼. 하지만 이번엔 강요가 아니었다. 엄마, 재미있어. 나는 웃었다. 성장. 새로운 도전. 준호 회사 위기. 파산할지도 나는 도왔다. 내 직장 경험으로 함께 이겨. 우리는 밤새 계획 세웠다. 위기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말. 서연이가 9살, 가족 여행. 부산으로. 바다에서 영원히 함께 맹세. 하지만 운명의 장난. 지훈이 사고. 병원에서 살아날까? 긴장된 날들. 지훈이 깨어났다. 가족 덕분이야. 그 사건 후 더 단단해졌다. 내 독백, 삶은 가시밭. 하지만 꽃이 핀다. 서연이가 10살이 되던 해 모든 게 안정됐다. 준호 사업 성공. 지훈과 파트너십, 가족은 화목. 하지만 과거가 다시. 혜진 씨의 친구가 나타났다. 혜진 일기 있어. 그 안엔 충격적 내용. 시어머니가 나를 압박했어.
아이를 버리라고. 준호 분노. 엄마가 왜?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였다. 과거는 과거야. 서연이가 전마, 나 민지였어, 물었다. 설명했다. 이름 바뀌었지만 너는 서연이야. 아이의 반응, 좋아. 서연이 최고. 가족 상담 계속. 감정 표현 중요. 준호와 로맨스 재점화. 데이트. 처음처럼. 지훈 결혼. 우리 축하. 서연이 10대 들어서며 반항. 왜 이름 바꿨어? 대화로 풀었다. 내 성장. 복수에서 용서로. 가족 사진 촬영. 영원히.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준호 건강 문제. 암 초기. 치료 과정. 함께 이겨. 완치. 기적. 서연이 대학 꿈 의사 될게. 지훈 아이 낳음. 이름 뭐로? 자유롭게. 내 독백, 이름은 시작, 삶은 선택. 서연이가 20살, 대학생. 엄마, 과거 이야기 해줘.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이름 민지, 혜진 씨 기념이었어. 하지만 역효과. 서연이 그 덕에 강해졌어. 준호와 은퇴 계획. 제주 살까? 지훈 가족과 모임. 행복해. 내 회상, 그 이름이 가져온 드라마, 하지만 의미. 마지막으로 서연이 결혼. 이름 지을 때 조심할게. 나는 웃었다. 사랑으로 지어. 가족 모인 자리, 감사해. 내 독백, 복수는 끝, 사랑이 남아. 삶의 교훈, 과거를 안고 미래로.